안녕하세요, 여러분. 빅마켓 띵크 심플입니다. 여러분, 오늘 카페에서 커피 한 잔 하셨나요? 아니면 어제 넷플릭스 결제하셨나요? 그 찰나의 순간, 우리 눈은 안 보이지만 전 세계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돈의 고속도로가 움직인다는 거 아셨나요? 그 도로의 주인, 바로 비자예요. 우리는 흔히 비자를 카드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비자는 카드를 만들지도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지도 않아요. 그저 전 세계 모든 돈이 지나다니는 통행료 입구를 꽉 잡고 앉아있는 회사예요. 작년 한 해에만 이 고속도로를 지나간 돈이 무려 14조 달러. 우리 돈으로 1경 8천조 원이 넘어요. 상상이 가세요? 그런데 요즘 이 완벽해 보이던 시스템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인도나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는 카드 대신 정부가 만든 초고속 무료 송금 시스템을 쓰고, 애플 같은 빅테크는 결제를 직접 가져가려 하고, 정부와 가맹점은 수수료 너무 비싸다, 독점이다 라고 압박해요. 거기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디지털 돈까지 등장하면서 이제 카드가 정말 필요할까 하는 질문이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는 비자가 없으면 결제가 안 됐는데 이제는 더 싸고 빠른 대안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어요. 비자, 이제 진짜 끝물인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거대한 판을 짜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보이지 않는 제국, 비자가 어떻게 돈을 벌고 왜 이렇게 강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위기 속에서 어떻게 다시 진화하고 있는지 가장 쉽고 가장 재미있게 풀어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딱 3가지만 미리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이 3가지를 확실히 알게 되실 거예요. 첫째, 카드 한 장도 만들지 않는 비자가 어떻게 전 세계 돈의 길목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렇게 엄청난 돈을 버는지 그 천재적인 구조를 알게 될 거예요. 둘째, 애플, 인도 브라질 정부, 스테이블 코인까지 왜 이렇게 많은 거물들이 비자를 위협하고 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이해하게 돼요. 셋째, 마지막으로 비자가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꾸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플랫폼으로 진화하려는지 미래 그림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이 영상은 투자 추천이 아닙니다.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 및 교육용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채널은 투자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자, 그럼 비자는 그동안 어떻게 돈을 벌어왔을까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비자는 고속도로를 소유하고 통행료만 받는 회사다. 비자 결제 시스템엔 딱 4명의 플레이어가 있어요. 카드를 들고 커피를 사는 나, 커피를 파는 카페 사장님, 내게 카드를 발급해준 A은행, 그리고 카페 사장님의 돈을 관리해주는 B은행. 이 4명이에요. 내가 카드를 긁는 순간 수초 안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카페 사장님이 자기 거래은행, B은행에게 이 사람 5,000원 결제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 질문이 비자 고속도로를 타고 내 은행, A은행으로 슝 하고 날아가요. 내 은행이 잔액 충분하고 사기도 아니에요. 오케이 라고 답하면 그 신호가 다시 비자 도로를 타고 카페로 돌아와요. 결제 완료. 이 짧은 시간 동안 비자가 한 일은 뭐냐고요? 중간에서 신호를 연결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게 하루에 7억 번 일어나요. 여기서 비자가 정말 똑똑한 점이 나와요. 비자는 카드를 만들지도 내가 카드값을 못 갚아도 전혀 손해를 보지 않아요. 그 위험은 모두 은행이 떠안아요. 비자는 위험 없이 거의 비용 없이 통행료만 꾸준히 받는 구조예요. 그래서 경기가 나빠져서 사람들이 지갑을 닫아도 잘 버텨요. 생필품은 그래도 사야 하니까요. 이 고속도로가 워낙 크고 편리하다 보니 지금 전 세계에 48억 장이 넘는 카드가 비자 로고를 달고 다니고 1억 7,500만 곳이 넘는 가게가 비자를 받고 있어요. 이 막강한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비자는 오랫동안 무적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던 고속도로에 요즘 왜 이렇게 금이 가기 시작한 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통행료 없는 무료 도로들이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더 빠르고 더 싸고 더 편한 대안들이 나타난 거죠. 요즘 브라질이나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카드를 거의 안 써요. 대신 정부가 만든 UPI와 픽스라는 실시간 송금 시스템 A2A를 써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만 찍으면 돈이 즉시 날아가요. 수수료도 거의 없죠. 비자 고속도로를 타지 않아도 되는 초고속 무료 국도가 뚫린 거죠. 이 흐름은 신흥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도 이런 A2A 방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요. 그리고 애플, 구글 같은 빅테크 회사들이 결제 시장에 직접 뛰어들고 있어요. 지금은 아직 비자 위에서 돌아가지만 이 회사들의 최종 목표는 결국 비자를 거치지 않는 자체 결제망이에요.
전 세계 수억 명의 고객을 직접 쥐고 있는 회사들이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비자 입장에선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미국과 유럽 정부는 카드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독점이다라고 계속 압박해요. 실제로 비자는 작년 한 해에만 미국 반독점 소송 때문에 약 3조 원 가까운 소송 비용을 충당금으로 쌓아야 했어요.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디지털 돈까지 등장했어요. 달러와 1대1로 연동된 이 코인은 이론적으로 수수료가 거의 없고 국경도 없이 실시간으로 돈을 보낼 수 있어요. 아직 일반인 쓰기엔 불편한 점이 있지만 기술이 발전하면 분명한 위협이 될 수 있어요. 비자 고속도로는 여전히 강력하지만 이 새로운 요구를 다 따라가기엔 한계가 생겼어요. 단순히 카드 결제 통행료만 받는 구조로는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경쟁자들에게 시장을 빼앗길 위험이 커졌어요. 그래서 비자는 선택했어요. 단순한 도로 관리자에서 모든 돈이 움직이는 플랫폼으로 진화하려고. 고속도로 옆에 가게들과 편의시설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뉴 플로우즈와 VAS, 밸류 애디드 서비스, 부가 서비스예요. 뉴 플로우즈는 실시간 송금 사업이에요. 이건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무료 도로, A2A를 막기 위한 비자의 강력한 반격이에요. 예전에는 카드 결제만 했다면 이제는 송금까지 포함해서 돈이 움직이는 모든 흐름을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우버 기사가 오늘 번 돈 지금 당장 받고 싶다고 하면 몇 분 만에 카드로 입금해주는 비사 디렉트가 대표적이에요. 기업이 직원 급여를 보낼 때, 보험사가 사고 후 돈을 지급할 때, 정부가 개인에게 세금을 환급할 때도 써요. 둘째, VAS, 즉 부가 서비스예요. 비자는 이제 단순히 길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다양한 기능을 붙여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AI를 활용해 결제 순간 단 0.1초 안에 이 거래 사기일까를 판단해줘요. 또 카드 번호를 그대로 쓰는 대신 토큰이라는 기술로 안전하게 바꿔서 해킹 위험도 크게 줄였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비자가 가진 진짜 무기는 전 세계 소비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맹점과 은행에게 돈 버는 방법을까지 알려줘요. 예를 들어 카드를 발급받고 안 쓰는 고객을 다시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자는 이렇게 답해요. 이 고객들은 금요일 저녁에 외식을 많이 해요. 금요일 오후 5시에 식당 할인 쿠폰을 보내세요.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거래가 크게 늘어나요. 또 다른 예로 피파 같은 글로벌 이벤트에서는 아르헨티나 팬은 경기 시작 2시간 전에 굿즈를 많이 사고 유럽 팬은 하프타임에 맥주를 가장 많이 산다, 이런 데이터까지 제공해요. 이걸 기반으로 가게는 재고를 준비하고 인력을 언제 배치할지 결정하면서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최근에는 스테이블 코인도 경쟁제가 아니라 도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어요. 해외 정산을 블록체인으로 더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하고 스테이블 코인과 연동된 카드를 100국 이상으로 확대하고 있어요. 비자 경영진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더 이상 단순 통행료만 받는 회사가 아니다. 카드 결제, 실시간 송금, 사기 방지 AI, 데이터 분석까지 전 세계 돈의 흐름을 가장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겠다. 이 변화는 비자가 195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온 적응의 연장이에요. 고속도로를 더 넓히고 주변에 새로운 가게를 짓고 더 빠른 차도 달릴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 숫자로 보는 비자의 현재 실력을 확인해 볼까요? 2025년 비자의 매출은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5조 원 규모예요. 전년 대비 11% 증가했으며 매년 평균 10% 이상씩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요. 영업이익은 약 240억 달러 수준으로 영업이익률이 60%가 넘어요. 쉽게 말해 매출 1달러를 벌면 60센트 이상이 이익으로 남는다는 뜻이에요. 다른 일반 회사들은 보통 10에서 20% 정도인데 비자는 이 숫자가 압도적으로 높죠. 왜 이렇게 이익률이 높을까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고속도로 모델 덕분이에요. 고속도로를 이미 다 깔아놓았기 때문에 거래가 하나 더 늘어도 추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요. 도로 관리 비용은 적고 통행료는 계속 들어오죠. 게다가 위험도 거의 안 져요. 돈을 못 갚는 연체 위험, 사기 위험 같은 건 모두 은행들이 떠안기 때문에 비자는 깨끗하게 이익만 챙길 수 있어요. 더 반가운 소식은 비자가 플랫폼으로 진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New Flows와 VAS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 두 영역은 모두 연평균 20% 이상씩 성장하며 비자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어요. 기존 카드 결제보다 마진도 더 높고 미래 성장 잠재력도 커서 비자가 단순 통행료 회사에서 모든 돈을 연결하는 플랫폼 회사로 바뀌는 핵심 엔진 역할을 하고 있어요. 경기가 조금 흔들려도 생필품 결제는 계속되고 국제 여행이나 온라인 쇼핑은 늘어나면서 비자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있어요.
이처럼 높은 이익률과 꾸준한 성장은 비자가 오랫동안 강했던 가장 큰 이유이자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돼요.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요? 비자의 시작은 195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는 백화점, 주유소, 식당마다 각각 다른 카드를 들고 다녀야 했어요. 주머니가 카드로 가득 찼죠.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하나의 카드로 어디서든 결제하자는 아이디어를 내고 실제 카드를 6만 5천 명에게 무작위로 보내는 대담한 실험을 시작했어요. 초기에는 연체율이 22%까지 치솟아 큰 손실을 보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발전시켜 오늘날의 비자를 만들었어요. 지금 비자는 어디까지 성장했을까요? 2025년 한 해 동안 비자 네트워크에서는 2,575억 건의 거래가 처리됐어요. 하루로 따지면 약 7억 건이 넘어요. 총 결제 금액은 14.2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경 9천조 원에 달해요. 전 세계 200개국 이상에서 1억 7,500만 곳이 넘는 가맹점과 48억 장이 넘는 카드가 비자 로고를 달고 움직이고 있어요. 상상이 가시나요? 지구상의 거의 모든 경제 활동이 비자라는 모세혈관을 타고 흐르고 있는 셈이에요. 물론 세상은 변하고 있어요. 카드 없는 결제가 늘어나고 새로운 경쟁자들이 비자의 앞마당을 노리고 있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비자는 단순히 통행료만 받는 고속도로 관리자에 머물지 않아요. 비자의 미래는 명확해요. 카드가 있든 없든 스마트폰을 쓰든 스테이블 코인을 쓰든 전 세계 모든 돈이 움직이는 그 밑바닥에서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신호를 연결해주는 지구 금융의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60년 전 종이카드 한 장으로 시작된 이 제국이 앞으로의 60년은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 지갑과 스마트폰 속을 지배하게 될까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은 비자의 미래가 여전히 무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